돼지띠 자체만 가지고 보는 것은 상당히 한계점이 있지만 태어난 달과 태어난 날과 태어난 시를 이제 나중에 보실 줄 아시면 다양한 부분까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해월에는 입동과 소설이 있죠. 이제 겨울이라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서 취합이 된다. 그래서 물질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 취합되는 에너지가 이제 물질화가 되면은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돈복을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돼지 꿈을 꾸든지 이 돼지라는 그 상징어가 재물복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돼지띠가 상징하는 에너지가 그렇게 쓰여 왔단 말이에요. 입동 소설의 기운이다. 물질이 취합이 되는 거다 이거죠. 물질이 취합이 되는 거다. 물질이 여기서 합해지고 모아지고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해자를 나중에 바다 해자로 기억하셔도 될 정도로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라고 한 거예요. 돼지가 물이란 뜻이 아니라.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해를 해수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바다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 물질에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그 취합이 돼서 안으로 갖고 들어가니까 사실은 물질의 세계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정신의 세계도 발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돼지띠들이 그 위대한 발명가나 종교가들, 그다음에 위대한 작곡, 편곡, 작곡, 그 예술의 세계에서 또 위대한 분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탄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정신의 집중까지, 그러니까 취합을 하는데 합자하고 집자, 합할 합자하고 모일 집자를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정신 집중. 그러니까 물건을 모으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모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해자가 들어가는 분들이 그 위대한 발명가가 많단 말이에요.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그 개발팀들 있잖아요. 돼지띠 자체도 많지만 해월에 태어난 사람, 그다음에 해일날 태어난 사람, 또 해시에 태어난 분들이 그런 분야에 많이 진출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는 예를 그냥 한번 들어봤어요. 돼지띠가 이제 신해년이면은 1971년이란 뜻이에요. 묘월에 태어났다. 그럼 돼지라는 것은 취합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물질을 모은다든가 정보를 모은다든가 자료를 모은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데 묘월에 태어나면 그 에너지를 마구마구 퍼뜨려야 되잖아요. 묘니까 토끼처럼. 토끼가 나무에서 가지가 쭉쭉 뻗어 나가는데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묘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슴의 뿔을 상상하시면 돼. 묘 공부하실 때 제가 다른 파트에서 묘 이야기를 했죠. 사슴에 비유해라. 그러니까 사슴이 새로운 먹이를 찾아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 에너지만큼의 이동성이에요. 그다음에 나뭇가지에 비유했고 제가 넝쿨에다가 비유했잖아요. 그 정도로 쭉쭉 뻗어가는 힘이니까 돼지에 집중하는 그 에너지가 묘를 만나면 다양성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 뭐 전 세계가 좁겠죠. 그럼 뭐 아주 인류 모델이 된다든가 인제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그 사람이 타고난 또 어떠한 외형도 봐야 되겠죠. 해묘 중에 유명한 모델들이 많아요. 그 묘 모델 쪽으로 가는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12신살로 보면은 장성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기의 주특기를 활용해서 어느 한 분야의 제조 분야로 가는 분들도 있고 작곡 분야로 가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갈 수는 있는데 해가 묘를 만나는 순간 다양성이 들어가고 재미가 들어가야 돼요.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방송 활동을 할 때 오락 프로그램 이런 분야에서도 대단히 좋겠죠. 근데 여기가 인제 만약에 호랑이 달에 태어나면 그러면 호랑이 달에 태어나면 어느 한쪽 분야의 필살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분야에는 1 인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호랑이 달이면은 또 그만큼 마음을 완전히 보여주진 않잖아요. 경매라든가 특수한 물질을 원료 같은 거 있잖아요. 원료로 수입하는 일. 호랑이가 들어가면 항상 독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독성이라는 게 독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약간의 독특함. 근데 묘는 쪼끔 더 다양성이 되는 다양성으로 퍼져나가는 동시에 독성은 또 떨어져요. 약간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어떤 부드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묘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다양성이 증가하는 만큼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다. 그 부분 조심해야 되죠. 많이 퍼뜨리고 다양화되다가 손해를 볼 수 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연어리 씨를 다 보는 연습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요런 공부를 쪼끔씩 해 보면은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이 해라는 자체를 앞으로 인제 공부해 보시면은
저 해자가 취합해서 단순히 물질적으로 갈지 아니면 정신세계 쪽으로 완전히 들어갈지 그 음의 세상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저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면 남들 말을 전혀 듣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길들여지지 않는 에너지하고 같은 거예요. 어떤 에너지의 출발점 거기가 어디예요? 에너지의 출발점이 어디죠? 해와 사와 인과 심. 여기는 길들여지지 않는 4 개의 에너지를 뜻하면서 또 뭐예요? 스타트. 새로운 에너지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시작되니까 그 에너지를 우리가 알아채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만큼 그 감정을 길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가면은 대단히 창조적이고 아주 혁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만 아주 외골수적이나 나쁜 쪽으로 간다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끄집어내기는 또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이 해라는 거를 또 성으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성. 그러니까 완전히 그 게임 중독, 성 중독, 물질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쪽으로 또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를 돼지를 처음 공부할 때 씨앗의 세계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 씨앗의 세계를 그 씨앗 속의 성분을 우리가 알아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 비유적으로 그 어둠의 세계란 말이에요. 밤 10시라는 거는. 그래서 형체를 알아보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 해라는 글자를 발명이나 정보나 아이디어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물질의 세계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밤의 세상에 그 어둠의 세상 그쪽으로 완전히 또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끄집어내기가 되게 힘들죠. 이걸 끄집어내려면은 이제 사주팔자에 무언가 어떤 양기, 인묘진사오미라고 하는 어떤 양기의 속성을 갖고 있는 성분이 있든가, 아니면 그런 해를 시간 속에서 만나든가, 아니면 그런 상대방을 만나든가 해서 그 사람의 치우친 에너지가 끄집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시에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방향이라는 것은 대단히 바운더리가 넓은 거예요. 그냥 뭉뚱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리한 게 아니라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시에 태어난 사람은 우선은 뭐예요? 물질이 모아지는 시간이니까 공부하고 싶고 새로운 것을 좀 배우고 싶고 저 해가 에너지가 모아져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잖아요. 잠에 비유했잖아요. 잠자는 아기를 상상해 보시면 돼요. 이 해라는 것은 아기와 같은 거예요. 아주 그 엄마 뱃속의 그 아기와 같이 태아와 같이 아주 순수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해라는 것은. 그럼 한편으로 보면은 뭐예요? 시대에 역행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세상이 그렇게 변할지라도 나는 저런 세상, 다른 세상을 꿈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해시라는 것은 꿈꾸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종교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항상 개발하고 뭔가 항상 남들이 하지 않은 독특한 발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예쁜 거, 아기 같은 거, 새로운 거 이런 거를 또 꿈꾸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해시라는 거는. 그러니까 해시에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현실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을 꿈꾸면서 산다 이거예요. 물론 꿈꾸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는 많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또 기회도 많아지겠지만 그것이 현실화 되려면 60대는 넘어야 돼요. 저 시라는 것은 태어난 시라는 것은. 자, 그렇게 자꾸 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돼지 해자를 보실 때 아주 간단하고 기초적인 것부터 좀 다양하게 접근하는 연습을 조금 복잡하더라도 자꾸 보시다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돼지띠 또는 돼지달, 돼지날, 돼지시에 태어난 사람의 어떠한 특징이 이런 거겠구나라는 윤곽이 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여기 이제 토끼달에 비유한 거는 이 돼지라는 그 에너지가 이렇게 변수를 만나게 되면 다양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앞으로 보시는 연습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이런 에너지 공부들이 좀 복잡하지만 별거 아니에요. 돼지띠에 대한 한 뭐 7편, 8편으로 우리가 정리하잖아요. 사주팔자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보이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